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감성 인사이트 채널 최고의 페이지.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2부 그릿 이어서 하겠습니다. 넵. 네. 뭐 그릿 재능, 노력, 끈기, 열정 이런 거 굉장히 뭐 오래된 사실은 이슈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우리 같이 뭐 기업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에서는 특히 더 그렇죠. 사람들 재능, 이 사람 재능을 보고 뽑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노력하는 걸 보고 뽑아야 될 것인가. 재능과 노력이 같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사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맞아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데 우선 뭐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사실 페이지가 많아요. 좀 엄청 많은데 네. 우선 제가 한 가지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최고 네. 페이지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자신의 일을 좋아하는 것만큼 저도 자라서 제 일을 좋아할 거예요. 저는 그냥 직업이 아니라 천직을 찾을 거예요. 매일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거고요. 거기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못 되더라도 가장 집념이 강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여전히 듣고 계신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버지, 길게 보면 재능보다 끝까지 하겠다는 집념이 더 중요할지 몰라요. 어른이 된 지금은 이 주장을 증명할 과학적 증거도 갖고 있다. 그뿐 아니라 강한 집념, 즉 그릿은 변화하는 특성이라는 사실과 이를 기르는 방법도 연구를 통해 알고 있다. 이 책에는 내가 그릿에 대해 알아낸 모든 사실이 요약되어 있다. 네. 앞에 나와 있는 서두에 사실은 이 더커워스가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거든요. 아버지는 근데 좀 희한한 게 이분이 되게 똑똑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커리어를 보면 이 딸이 되게 똑똑하지 않다고 얘기했나 봐요. 어렸을 때 너는 그렇게 재능이 뛰어나지 않아. 이런 얘기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었고 그리고 아빠한테 내가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성공을 해서 아빠 내가 아버지가 생각한 만큼 똑똑하고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아빠는 안 했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내가 지금 정말 엄청난 성과를 냈어요. 이걸 얘기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때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보통 어린 아이들의 육아 뭐 아이들에게 가르치도 그렇지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똑똑해? 아니면 너는 잘할 거야? 이런 피드백을 주는 것과 그냥 되게 시니컬하게 너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됐어. 넌 안 돼. 너는 그거 되겠어? 성적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주는 것과 어떻게 피드백을 주는 게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떠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당연히 칭찬을 하는 게 좋겠죠? 과정을 칭찬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결과보다는 그렇죠. 캐럴드에게 얘기한 그렇죠? 네. 성장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그쵸. 그 이야기죠. 너는 똑똑하니까 잘할 거야가 아니라 그렇죠. 너는 굉장히 열심히 하니까 네.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결과만에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허무맹랑한 칭찬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뭐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잖아요. 자기에 빠진다거나 아니면은 자기 강화가 되면서 실상은 자기가 굉장히 작은 사람인데 큰 사람을 착각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자신의 본 모습을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실망감과 실패감, 허무감을 더 느낄 수 있거든요. 때문에 칭찬할 때는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실제 여기서 또 이러한 이제 얘기도 하는데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은 굳건한 결의를 보였고 이는 두 가지 특성을 나타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대단히 회복 탄력성이 강하고 근면했다는 거예요. 둘째는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단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갈 방향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점은 열정과 결합된 끈기, 바로 그릿이었다. 이거 이제 정의하거든요. 어떠세요? 성공한 사람들 주변에 보면 우리 이병소녀님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이 그릿 관점이 아니어도 아니면 이 그릿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네 가지 성장, 그렇죠? 회복 탄력성, 그리고 내적인 동기부여, 끈기. 이것이 사실은 이 그릿인데 주변에 보면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성공에 대한 개념이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 학교에 있는 멤버들에게 성공은 서울의 아파트 한 5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상당히 성공적인 모습을 비춰주고 되게 막 쫓아다니면서 부러워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우리는
우리는 아무래도 이 업계에 있으니까 이 업계에서 상당히 조금 이름이 좀 날리고 단순히 강의를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는 것을 조금 동료로서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일 때 그런 사람이 좀 되게 성공했다라고 또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내가 어떤 분야, 현재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성공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성공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다양한 관점의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교육업계에서 제가 바라보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상당히 겸손하신 것 같아요. 겸손. 공통점은 그 무슨 말이냐면 저희 업계에서 제 입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른 모습으로 하면 상당히 어떤 학문적이나 어떤 실용적인 지식이 상당히 깊이가 되게 깊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공통인데 그렇게 많이 좀 학습을 하고 리플렉션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국 본인의 수준을 깨닫고 건방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겸손해지죠. 겸손. 왜냐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것보다 세상에 더 많이 알아야 될 지식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의 어떤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때로는 나와 정반대의 의견이 오히려 맞을 수도 있다라는 약간 그런 관점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저는 겸손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저는 그런 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겸손하다. 근데 이거는 우리 분야에서만 아마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 겸손한데 성공 못하는 분은 없어요? 겸손이라는 게 제가 이제 든 생각은 뭐냐면 그 동의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겸손한 것 같아요. 진짜 돈이 많은 사람도 겸손하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어설프게 많아야 막 자랑하지. 근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겸손한 자세를 갖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데 실제 일적으로 그러니까 성공해서 겸손한 것과 겸손한 스타일인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겸손하고 항상 뭐 예의 바르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분은 되게 성공하지 못했어. 적당히 뭐 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겸손 또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쵸. 인간관계의 처세로서의 겸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한테 호감과 호의를 얻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터득한 처세인 겸손의 어떤 스타일이 아니라 이거는 약간 학문적인 겸손이에요. 학문적으로. 예. 근데 이거는 대화나 어떤 그 사람과의 상호 인터랙션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같겠지만 의미하는 바는 매우 다르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백수 선생님은 어때요?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이제 이병헌 소장님 업계를 이야기했었고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제주도에서 꽤 크게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계세요. 제가 약간 제주도 가면 고향처럼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은 느낌의 사장님이신데 이제 그 사장님이 사실은 정말 무일푼으로 제주도에 오셔서 그 안에 제주도 내에서 큰 인지도를 막 갖추셨고 지금 방송에도 나올 정도로 꽤 유명하신 사장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을 보면은 항상 사람들에게 겸손하세요. 그분 역시. 그러니까 자신을 되게 낮출 줄 아시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하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그것을 베풀 줄 아는 그 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한 그분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분들을 봤을 때 우리 성공이란 관점을 다른 관점을 본다면 사람들이 리스펙과 존경할 수 있는 것까지를 성공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굉장히 성공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그런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겸손하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런 분들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도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 라는 마인드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성공이지 않을까? 우리 돈 많은 사람들한테 저 좀 돈은 많아 라고 하는데 성공했다라는 말에 존경한다는 말은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진짜 성공은 겸손 플러스 이타적인 마인드까지 있는 게 존경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저도 거기 동의하고
만약에 거꾸로 생각을 했을 때 성공해서 봤더니 겸손하더라, 이타적이더라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겸손하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데 성공을 못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너무 근데 너무 그쵸 왜곡하다. 겸손하고 이타적인데 성공하지 못했어.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죠. 근데 많이 그 봤어요. 성공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각자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유경철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대표님에게 성공이란 어떤 걸 성공이라고 의미하세요? 그렇죠. 그거 정의가 좀 필요하겠죠. 우선 이제 이 책에서도 그렇고 성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각 분야의 뭐 최고 전문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쪽에서 뭐 그런 걸 한다는 분들은 뭐 아파트 몇 채 갖고 있는 자기 기준, 그리고 만약에 우리 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업에서 뭐 인정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수준의 어떤 뭐 그렇죠? 그게 뭐 강의 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뭐 셀러리맨들이라고 하면 임원이나 사장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의 기준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그것도 관점이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이걸 생각한다는 거죠. 과연 우리 아까 얘기했던 굉장히 겸손하고 이제 근데 만약에 그 성공한 사람들이 봤을 때 봤더니 겸손하시더라. 그리고 굉장히 이타적이더라. 이걸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보면서.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생활하면서 보는데 이타적이더라.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더라. 근데 이분이 성공을 못해. 그냥 되게 평범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저는 좀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주변에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뭐 유니크한 게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말씀 중에 저에 대한 성공의 정의를 좀 저도 내려봤거든요. 네, 일단 우선은 동일해요. 각 업계의 최고의 위치에 가 있는다라는 거는 동의하지만 우리가 일반 그 셀러리맨 기준이라던가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각 업계 최고의 위치에 갈 수 있다라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뭐 매출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위치, 직위로 잡을 것인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저한테 다시 물어봤을 때 너는 성공이 뭐야? 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변 환경의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 그러니까 좋은 사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내가 무덤에 딱 들어갔을 때 백선영 너 잘 살았니?라는 질문했을 때 나 잘 살았어, 그리고 편안히 갈 수 있어라는 말을 듣고 할 수 있다라면 저는 그게 제 인생의 성공이라는 관점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이 각각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요. 글일에서 말하는 성공도 어찌 보면은 그런 업계의 위치일 수도 있지만 다른 각자의 성공이라면 이타적이고 겸손한데 매출이 높지 않아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개인의 관점에서 정할 수 있긴 하겠고. 네네. 이병훈 소장님은 성공은 어떤 거예요? 본인의 성공은 뭐예요? 그게 궁금하다. 계속 얘기 듣고 있는데 네.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의미 없는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성공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모습인지가 아무리 해도 정리가 안 되네요. 왜 안 돼요? 본인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지금도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럼 성공한 거죠. 예. 근데 이게 성공이면 너무 제 인생에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봐서 성공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에 의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걸로 만약에 성공을 디파인을 하는 순간 계속해서 쫓기는 삶을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러겠죠. 저는 그 의도적으로 그걸 막고 싶은 거예요. 남한테 인정받고 싶지가 않아요. 그것도 그러면 인정받고 그건 필요 없다. 좋아요. 그러면은 다시 나 정리하면 만족합니다. 지금 저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그렇게? 근데 그러면은 말씀에서 약간 이상한 거잖아요. 아까 이렇게 좀 이상하지만 저희가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먼저 해주셨는데, 그 관점에서 성공에 대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지금이 성공한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이 삶의 성공이라면 난 재미가 없다 라고 말을 하면 이병훈 소장님은 성공이란 단어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라보시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그 강의 때 얘기하는 미션이나 비전 이런 건데 그런 걸 더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싶었던 걸까요? 직관적으로 성공에 대한 단어를 들으면 거의 열의 아홉은 비즈니스적인 그렇죠. 생각을 할 거예요. 돈을 얘기하겠죠. 수입이 어떻게 왜냐하면 되는지. 이 책도 마찬가지로 성공의 정의를 그런 사람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사실 설득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네. 경영학 서적인까지 맞죠. 돈으로 예, 기결이 될 자기 텐데. 개발 서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돈이라는 게 많이 벌면 많이 벌서 좋겠지만 그냥 저는 너무 큰 돈을 버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이쪽 인더스트리가 다 되면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에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 도전하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게 성공적인 삶일 것 같아요. 어쩌면. 이거 전 되게 존중하는 게, 그러니까 성공의 개념이 너무 다를 수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세속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런 유치에 있어야 성공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한 생각인 것 같긴 해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뭐 정해놓고 이거 맞춰야지 이 사람은 정말 최고의 강사고 이 사람은 이게 아닌데 최고의 강사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낮아도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강의를 하고 있고 훌륭한 뭔가 제공하고 있으면 이 사람 훌륭한 강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맞추고 싶지는 않고요. 그건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미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준에서 약간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우리는 좀 다르다. 좋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바꿔서 저는 이 네 가지 관점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그릿이 성장과 회복 탄력성과 내적 동기와 그다음에 끈기거든요. 좋아요. 우리 개인별로 한번 판단해 봅시다. 우선 먼저 선정 소장부터 이 네 가지 하나씩 한번 본인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것 같고 어떤 게 좀 개선할 게 있으면 어떤 게 좀 개선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네 가지가 그릿의 하위 요인 같은 거죠. 그쵸. 그 책에서 보면 책 약자의 그릿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일 가장 큰 그 메인은 열정과 끈기인데 이제 그 안에 있는 하위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요소를 우리가 보면 개인별로 한번 저를 포함해서 한번 해볼까요? 저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저부터 우선 성장. 아니 이거는 네. 저 외부 피어 평가로 할까요? 본인이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본인이 뭐 서로 하는 잘 알잖아요. 아니 그렇게 한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본인은 우선 자기 인식을 먼저 하고 아, 네. 그거 피어 평가는 나중에 2차 때 하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먼저 자기 10점 평가를 만점에 하고 한번 해볼까요? 10점 만점? 10점 자기 만점에. 평가를 먼저 한 저도 다음에 쓸게요. 그 다음에 비교해보죠. 말해볼게요. 그럴까요? 자기 평가? 네. 원래 자기 과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원래 바이어스가 그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즉흥적으로 저희가 종이에다 한번 써볼게요. 네, 네, 이병훈 네, 소장님하고 육경철 대표님. 서로? 우선 유경철 대표님부터 제가 성장은 좀 답변하시려고 하는 것 저부터? 같은데요. 네. 저번 10점 만점에 네. 네. 9점, 성장 9점, 그다음에 회복 탄력성 8점, 그다음에 하나씩 하자. 점수하고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까먹으실 것 같아요. 성장 9점은 기본적으로 성장에 대한 욕구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추구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저는 성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미 내년에 큰 이제 일을 치르는데 학년이 바뀌는 중요한 의미인데 그럼에도 지금조차도 계속 뭔가 새로움이 필요하고 계속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고 노력하는 건 조금 두 번째 문제긴 한데 예전보다는 좀 열정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노력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회복 탄력성인데 이건 약간 좀 낮은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한 7, 8점 정도 될 것 같은데 7점을 할게요 그냥. 왜냐하면 회복력이 자체가 그 머리에 인지하는 건 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식도 많고 그런데 실제로 약간 뭔가 어택을 받으면 생각보다 그 회복 속도가 느린 편이에요. 그러니까 없다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높은 편인데 상대적으로 낮은데 좀 감정 소모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좀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내적인 동기부여는 R은 한 7점 정도 이것도. 스스로에 대한 동기부여는 분명히 있는데 이것도 약간 감정 기복점이 있어요. 그래서 탁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끈기는 한 9점, 이 높은 편. 끈기는 왜냐하면 어쨌든 내가 생각한 게 있으면 정말 뭐 시계처럼 탁탁탁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것은 이 방향성은 꼭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지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제가 갑자기
복근을 만들겠다 이런 거는 못해요. 사실은 솔직히. 근데 그런 거 말고 어떤 뭐 일도 그렇고 어떤 삶 속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지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끊임없이 끈기 있게 좀 해 나가는 편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그 정도. 예, 이 정도 저는 하겠습니다. 네. 배소사님 어떻게 하세요? 지금 유경철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신 점수를 네. 저도 말씀 들으면서 유경철 대표님 이 정도일 거야라고 했는데 굉장히 점수가 좀 다르네요. 달라요? 네. 그럴 수 있죠. 예. 다르고 저는 일단 성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년 좀 변화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성장 점수는 한 8점 정도 주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저한테 점수를 과하게 주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 박하게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고요. 회복 탄력성은 기존에는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회복 탄력성 점수가 굉장히 높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좀 이 회복 탄력성 점수가 좀 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을 때 그게 좀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오려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극복해야지, 어떻게든 해야지. 10점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요즘에 최근에 좀 힘든 일들이 좀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 점수가 좀 떨어지긴 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성장은 8점 정도 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 탄력성은 한 8, 9점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내적 동기가 좀 약해요. 7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적 동기,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한 동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진 않아요. 상담이라든가 강의라든가 외에는 다른 거에 대한 내적 동기가 되게 약해요. 이걸 꼭 해야 되는 의무감이 별로 크게 많지 않은 편이고 그래서 한 7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끈기는 제가 6점이에요. 끈기가 낮아요. 그래요? 네, 끈기가 낮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외에는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로그도 제가 거의 운이 좋게도 매일매일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블로그를 업데이트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저는 해야지라고 하지만 하진 않아요. 무엇인가 내가 해야지라고 하면서 정말 내적 동기에서 강렬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상 하지 않아요. 잘. 그러니까 끈기라든가 이 내적 동기 점수가 좀 낮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끈기를 올려야겠네요. 올려야 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끈기 높은 편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수아님 어때요? 저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성장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거에 대한 갈망이 되게 강해요. 좀 심각할 정도로 강한 것 같아요. 15점? 예, 10점을 뚫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성장에 대한 그 집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회복 탄력성이 제일 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보다 쉽게 부서지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요? 네. 의외인데 그거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잘 막아요. 그러니까 되게 친해질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제가 도망가고 있을 거예요. 막 그런 게 좀 있어요. 제가 약간 좀 역경이 다가오면 잘 이겨내잖아요. 역경이요? 예. 무너지진 않잖아요. 도망갈 수 없을 때는 이겨내려고 하는데 도망갈 수 있다면 전 도망갈 것 같아요. 근데 회복 탄력성 높으실 건데,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3요소잖아요. 자기 조절 능력하고 긍정성하고 대인관계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세 가지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한 그래요, 거였고, 근데 병원 소장님 같은 경우는 자기 조절 능력이 탁월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거의 그게 없잖아요. 낮은 아니요. 것 같은데? 엄청 감정 기복 얼마나 심한데요. 자기 조절 능력 되게 감정 높고, 기복이 심해서 막 하잖아요. 말도 막. 지금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칭찬하지 마세요. 저는 알겠어요. 방송이니까요. 네, 이해합니다. 네, 예, 존중할게요. 네. 그래서 저는 회복 탄력성이 아무튼 제일 낮은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내적 동기부여는 금방 질리는 스타일이라서 전 내적 동기부여 여러 가지 해서 전 우선 기본적으로 즐기는 정서 상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새롭고 그런 거에 대한 흥미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걸 추구하려고 하고 나라도 새로운 거, 사람도 새로운 사람,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니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금방 질리는 스타일. 다행이에요. 최고의 페이지는 안 질리셔서. 질렸잖아요. 질린 적 있죠. 아, 네, 그래서 3개월 동안 방송 안 한 거죠, 저희? 아니 근데 그
그게 나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 생각하면 이 성장이라는 그게 계속 그 뭔가 연료를 주는 것 같아요. 내적 동기부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내적 동기보다 외적 동기에 움직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좀 끈기는 잘 저는 사실 이렇게 끈기가 많고 성실한 스타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이렇게 동창들이 요즘에 제가 활동하는 모습 보면 되게 놀래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사냐? 막 이런 거 많아요. 그때는 막 나갔나 보죠. 그렇죠. 막 살았죠. 정말 막 살았죠. 근데 약간 생업으로 되니까 이게 네. 먹고 사는 문제가 되니까 아, 약간 뭔가 좀 뭐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끈기는 올라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끈기가 그렇게 낮다. 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지금 4개 그릇이 다 낮은 게 많네요. 성장만 제 그러니까 높은 것 성장만 같아요. 높고 네. 나머지 좀 보통 예, 정도.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게 워낙 높기 때문에 어, 이게 지금 자양분을 줘서 버텨온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지금 제가 이게 들어보니까 뭐 이거 자기 평가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뭐 사실이다 아니다 이건 인정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제가 이제 봐왔던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릇이 높은 편인데 지금 항목별로 나눠보면 낮은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좀 인지할 수 있다면 이제 그런 파트들을 좀 올려도록 스스로 노력하면 사실은 또 향상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뭐 타고났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그립 관점에서 한번 본인을 자기 인식을 한번 해보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다면 뭐 지금도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는 우리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 나눴네요. 우리 네. 그리스 주제 이 책을 가지고 사실 할 얘기 더 많긴 한데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연말에 되게 잘 어울리는 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한 마지막으로 소감 한번 얘기할까요? 좋았다. 좋았다. 뭐가 좋았다? 삼자어? 사실 사실은 우리는 연말에 이 책을 삼자톡이 됐습니다. 네. 자, 사실은 우리가 연말에 이 책을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연초에 듣지 않으실까 싶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연초에 보통 새해 목표 많이들 세우시잖아요. 근데 이 새해 목표를 세우실 때 이 그릿이라는 책을 한번 참고해서 바라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저 역시도 오늘 아까 성장인과 회복 탄력서 내적 동기 끈기 이 4가지 항목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라는 관점이 좀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끌어올려서 2022년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방향성도 잠시 스치듯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삼자톡 좋았다. 네, 좋습니다. 삼자톡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냥 하시면 돼요. 우리 소장님. 네네. 요즘에 약간 초심에 대해서 계속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좀 사건들이 좀 많았고요.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릿이라는 책이 워낙 베스트셀러라 뭐 가볍게 읽으시든 독파를 하셨든 경험이 다 다양하게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책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책이니까 그냥 간편하게 읽자.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읽었었고 그래서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뭐 이제 좀 필요에 의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읽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그 사람의 동기부여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면에서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항상 탓을 했던 것 같아요. 뭐 하면 뭐 저런 탓 우리는 뭐가 없어서 나는 뭐가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런 탓들이 사실은 나에 대한 변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정말로 거기서 한번 집중적으로 내가 정말 한 적이 있는가 또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2022년도에는 정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환경 탓을 하지 말고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끈기 있게 열정과 끈기를 갖고 뭐 정말 그릿을 갖고 한번 해본다면 설령 안 되더라도 내가 해봤으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좋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오늘 여기까지 마칠까요? 네, 좋습니다. 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감성 인사이트 채널 최고의 페이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